포켓몬 연구의 권위자 오박사의 연구소 뒷마당에는 자칫 횡해 보일 수 있는 뒷마당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오박사의 권위를 채워주는 켄타로스 무리가 있습니다. 무려 30마리나 되는 이 켄타로스들, 트레이너가 한 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체 어떤 새끼가 켄타로스를 30마리나 잡아서 보낸 건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명절에 적적하던 오박사, 괜히 지우한테 연락해봅니다. 내가 그래도 네 아버지격 되는 사람인데 뭐 없냐 묻자, 생각해보니 그동안 집에 혼자 계시는 엄마도 챙겨주고 참 고마우신 분인데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뭐라도 보내드리기로 합니다. 마침 이전에 들었던 사파리존이 근처였기에 오늘은 사파리존에 들리기로 한 지우. 이런저런 포켓몬을 포획해 보내드리면 연구자로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민용은 고사하고 뿔카노, 니드리나, 니드리노, 갸라도스까지 전부 놓치고 켄타로스만 30마리를 잡아버린 지우. 생각해보니 와규도 충분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대충 보내드리고, 안타깝게도 오박사는 지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신 넓은 뒷마당이 횡해 보이지 않게 켄타로스를 뛰어다니게 놔둡니다. 그렇게 오박사 연구소에서 달리기 시작한 켄타로스. 당연히 켄타로스는 이런 맛이구나, 오박사와 한 몸이 됐을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연구소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오렌지 리그. 일어날 생각이 없는 잠만보를 포켓몬 리그 16강의 참사를 반복할 수 없었기에 켄타로스와 교대합니다. 포켓몬 리그에서 활약한 킹크랩, 질뻐기를 거르고 켄타로스를 픽한 판단에 이슬이마저 당황하고, 팬텀을 상대로 나갔을 때는 땅가리기를 사용했음에도 이상빛에 당해 큰 활약 없이 교체됐지만 이상의 꽃을 상대로 다시 나와 덩굴 채찍을 버티고 돌진을 먹이는 데 성공해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기술을 10개나 사용하는 사기꾼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져버리고 맙니다. 이후 오렌지 제도에서 돌아와 또 달립니다. 성도 지방에서는 입새 마을의 켄타로스 시합에 나가기 위해 헤라크로스와 교대되어 10연승을 한 민규의 켄타로스에게 승리하고 헤라크로스와 다시 교대하려 했으나 대체 오박사랑 무슨 일이 있던 건지 헤라크로스가 눌러앉는 바람에 그냥 켄타로스만 연구소로 전송합니다. 그 뒤 성도 리그에서는 16강 숙명의 라이벌 바람이 전 엔트리에 들어 당당히 첫 주자로 나가 신기술 뿔찌르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파괴강선 한 방에 허무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오박사가 뛰기만 해주면 다 된다기에 그런갑다 했지만 오랜만에 배틀타워에 출전했는데도 큰 활약을 못하고 후딘에게 쓰러진 켄타로스. 결국 켄타로스마저도 웅코치의 특별한 트레이닝에 동참하게 되고 주입이 효과를 본 건지 뛰어난 무빙에 신기술 그림자 분신까지 사용하고 이번엔 파괴광선도 버티며 결국 메타그로스와 무승부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에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됐었지만 그냥 달리고 달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켄타로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 다시 봐도 30마리나 잡은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한 켄타로스입니다. 이전 성원숭 영상에서 애니메이션 초기엔 도감 완성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했었는데, 이 추측의 연장으로 29마리는 도감 완성을 위한 교환용 여분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기엔 켄타로스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에피소드가 대놓고 나왔고, 이전에 버터풀의 교환 이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가능성이 낮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도감 완성을 묘사하고 싶었다면 그냥 사파리존에서 서로 다른 30종의 포켓몬을 잡는 게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오박사 연구소 뒷마당을 채워주기 위함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굳이 30마리 전부가 지우의 포켓몬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우, 바람이, 보미를 비롯한 많은 트레이너들이 오박사의 연구소에 포켓몬을 맡기기에 무리 중 한 마리만 지우의 켄타로스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진짜 명절 선물인가? 켄타로스 30마리 중 한 마리만 출전한 것인지 번갈아 가며 출전한 것인지도 궁금했었는데요. 작중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우가 오박사와 연락할 때도 항상 한 마리만 모습을 비추고 W 때도 한 마리만 지우의 시합을 관전하는 것을 근거로 한 마리만 출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감 설명에 따라 뿔에 상처 좀 내서 구분 지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울 따름이네요. 리아코, 아고용과 함께 단 3뿐인 몬스터볼 이외의 볼로 잡은 지우 소유의 포켓몬이기도 합니다. 다만 켄타로스의 경우 오렌지 제도부터 사파리볼이 아닌 몬스터볼로 표현되는데요. 이 세대에서 사파리존이 사라졌기에 그 영향이라 추측되는데 그냥 에이지부터 다시 사파리볼로 표현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켄타로스는 총 6전 2승을 2무 3패로 33.33%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우 전체 포켓몬 중 45위에 해당합니다. 33.33%라는 승률이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오렌지리그 헤드 트레이너 강산, 숙명의 라이벌 바람, 프론티어 브레인 리라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고, 오히려 오렌지리그, 켄타로스 시합 전부 제패한 것을 생각하면 승리의 기운에 더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최다 연패는 성도리그부터 배틀타워 1차전까지 2연패를 했고 공식전 승률은 5전 1승 1무 3패로 20%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배틀프론티어는 배틀타워에, 리그는 오렌지리그와 성도리그에 출전했습니다. 배틀프론티어에 출전했던 포켓몬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다른 포켓몬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납득이 가는데 유독 헤라크로스와 함께 눈에 띄는데요. 이후 신호리그에서 헤라크로스의 활약으로 지우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켄타로스 역시 이후 등장했다면 더 많은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켄타로스
켄타로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특별한 트레이닝 멤버로 미친 활약을 했었지만 이후의 행보가 아쉬웠던 가제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